가지고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만들면 뭐 인스타나 보통 공식 계정들이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인조 펑크 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는 밴드에서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배미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치게 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비즈니스 하러 가보면 일곱 개 신청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뭐 비싸게 팔아요. 올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션 나오는 그 비즈니스 하러 가보면 저희 나라 일본 빼고 예산을 짤 때 그런 사람들 추천하고 복귀하는 비용까지 다 거기서 지급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방법은 사실 잠자리 테스트라는 손에 참여하고 공식 계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정으로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은 일반적이랑 가서 찾아보는 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든요. 여기에 선정이 되시면 항공권 지원을 받아서 보는데 받긴 했지만 모든 프로그램에 선정된 건 아니고 그냥 내는 횟수비 이번 투어 이번 투어 들어가면 26일 날 도착해서 27일 뭐 60대부터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다 본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일본 같은 저희는 음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뭐 해외 프로그램 관련해서 10개 정도 지원하면 일단은 제가 좀 이제 저는 지금 일단 밴드를 하고 있고요. 밴드를 하고 있는데 좀 요즘 들어서 이것저것 고민이 되게 많은 상태였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또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로 먼저 보긴 봤었거든요. 신청해야지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문자가 한 번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하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에 그 활동하는 인디 밴드나 인디 음악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또 인디 밴드의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그 좀 궁금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섭외 받았을 때 재밌겠다. 네. 그리고 뭐 인터뷰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재밌어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이야기를 한번 또 정리해서 일대기를 또 정리해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막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도 되게 잘 잡아주시고 네, 또 개인적으로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도 되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악단 어떤이라는 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 저희 팀 보컬의 오랜 소망이 내한 공연이에요. 월드 투어 야무지게 도는 게 보컬의 소원인데 그걸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다행히 많은 정보를 알고 가서 네 많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았습니다. 일단 대구에 이렇게 그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이름도 낯설긴 한데 이렇게 대단한 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요. 이 팀이 정말 이제 대구를 넘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인디 음악을 지금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 토크 콘서트를 들었다면 아마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를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해외 투어에 관해서 어떻게 투어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또 해외에 나가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결성부터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해외 투어가 성사됐는지까지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밴드의 일대기부터 그 해외 투어를 어떻게 성사시켰고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밴드 결성했을 때는 뭐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공연 기획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품앗이처럼 공연을 이제 누가 한 명 기획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면 또 다음에 우리는 대구에서 공연을 만들면 그 사람들을 또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계속 다른 밴드들하고 관계를 이어오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계속 공연을 만들면서 국내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이 시작된 거는 1집을 발매하면서부터 해외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1집을 발매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하고도 온라인 상으로 이제 친분을 쌓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세러데이 나이트 가라오케라는 펑크 밴드랑 이제 SNS 상에서 친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도 마침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고 우리도 앨범을 발매했으니까 같이 인도네시아 투어를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공연을 이제 처음 해외 투어를 성사시켜가지고 그 이제 자체 기획해서 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연 영상을 SNS 상에서 저희 공연 영상을 흥미롭게 본 런던에 있는 댐나블리라는 인디 레이블에서 저희를 보고 이제 연락을 줘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해외 쇼케이스 같은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해외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참여한 그 페스티벌이 미국에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제 최대 규모의 인디 음악 페스티벌이에요.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투어 같은 경우는 그런 각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쇼케이스형 페스티벌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또 다시 뭐 그 나라의 다른 도시들에 있는 클럽들에 연락하면서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뭐 각 나라의 펑크 밴드들이나 이런 밴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친분을 쌓으면서 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공연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외 투어를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해외 투어가 만약에 성사되면 뭐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한국예술인경연지원센터라든지 지원해주는 국가 재단에 이렇게 해외 투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넣어서 뭐 항공료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일부 숙박료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해외 투어를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뭐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다 갔을 때 가장 크게 조금 피부로 와닿는 점은 일단 관객이 인디 음악을 향유하는 관객의 수가 절대적인 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일본 갔을 때도 뭐 10대부터 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도 펑크 공연을 보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없으셨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 그 계신 분들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왜냐면 동네에서 공연하던 오아시스, 비틀즈 심지어 이런 팀도 다 자기 동네에서 공연을 했고 그런 팀들이 세계적인 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여기서 섹스 피스톨즈 공연할 때 여기서 봤었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펍에서 공연하는 팀들도 뭐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그 지금 순간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공연을 많이 보러 오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달랐고, 그리고 투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다들 조금 이해하는 편이라서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CD를 이렇게 기꺼이 사신다든지 뭐 판매하는 굿즈를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을 티셔츠 같은 거를 사시는 이유가 너네 참 좋네, 너네 계속 열심히 해봐라는 의미로 많이 사주시거든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혀 있고, 특히 미국은 되게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북미 투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힘듦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10분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제품이 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저희가 해외 투어 했을 때 가장 크게 에너지를 받았던 나라는 인도네시아고요. 거기는 공연장을 찾아오는 관객층이 굉장히 어려요. 10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액티브하고 막 공연장에서 엄청 재밌게 놀고 모싱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엄청 환호도 많이 해주고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첫 투어라서 되게
모든 게 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즐거워서 그 투어가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을 투어 같고 이번에 이제 조금 북미 투어 갔을 때 놀란 거는 확실히 미국이란 시장이 진짜 크구나.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역시 돈 도는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북미 투어 하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좀 너무 좋았던 거는 이렇게 그 LA에 갔을 때 저희가 되게 좋아하던 오래된 펑크 밴드라고 오프스프링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공연장에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선 잭 화이트가 더 유명하긴 한데 잭 화이트 아저씨도 실제로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랑 실제로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인사도 하고 우리 CD도 판매하고 뭐 직접 티셔츠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팁도 주시고 네, 그래서 조금 되게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음악하게 잘했다. 네. 평생 만날까 말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조금 사실 투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미국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각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더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뭐 대화 프로그램들이나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짜리는 많이 했었는데 2시간짜리는 사실 저도 처음이라서 과연 내가 2시간 다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 싶었습니다. 그게 사실 참 어려운 게 요즘은 매체도 너무 많아지고 각자의 색깔도 또 되게 많아지고 지향점들도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두리뭉술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즐겁더라. 실제로 나는 뭐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을 때 그게 관객의 수와 상관없이 그냥 공연을 할 때 제일 즐겁더라 라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뭐 곡을 만들어서 영상에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받는 게 너무 즐겁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런 온라인 방향으로 뭐 SNS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계속 주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냥 어느 정도의 남들이 잘하는 걸 봤을 때 벤치마킹을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비교해서 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는 되게 갉아먹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장기전이라서 이게 뭐 어느 순간 빵 뜨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같이 뭐 데이식스도 되게 유명해졌고 뭐 실릭 한겔도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런 팀들도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명세를 가진 게 아니라 그런 팀들도 사실 10년 넘게 사실 음악 활동 계속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시점을 잘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 세상이랑 잘 맞았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가 했을 때 후회 안 남는 방향으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삶의 밸런스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밴드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물을 썰어야지. 밴드를 시작했으면 도쿄돔에 한번 서봐야지. 네. 그게 이제 20살 때 처음 했던 생각이고, 뭐, 그거는 아마 뭐 판타지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게 하는 얘기가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이니까 언젠가 독일 맥주 페스티벌에 가서 공연하고 싶다. 약간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그 옥토버 페스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몰라요. 상세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런 날이 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목표는 지금 이제 일단 북미 투어가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 사고 없이 잘 무사히 마치는 게 목표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빨리 다음 앨범 3집을 준비해서 내년 5월까지는 발매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네. 약간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인터뷰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반갑고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뭐 개인 계정이나 드림킹 소녀소녀합창단 계정으로 오셔가지고 뭐 메시지 같은 거 남겨주셔도 항상 저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공연이 해외에서 공연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어쨌든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밴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이나 단독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구에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연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